안녕하세요. 제크TV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여러분께서 제공해주신 두산밥캣 종목 코드 24156 관련 분석 자료입니다. 자료를 훑어보니까요.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이 있네요. 시장은 지금 약간 단기적인 실적 둔화 이런 거에 주목하는 것 같은데 분석 자료들은 오히려 장기적인 강점, 특히 그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엄청난 기회를 놓치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상황부터 좀 짚어보죠. 북미 매출 비중이 뭐 거의 75%나 됐는데 아시겠지만 고금리 때문에 주택시장이 좀 주춤하잖아요. 그리고 딜러들 재고 조정까지 겹치면서 2025년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한 14.8% 감소했다. 이런 내용이 있군요. 네, 이게 시장에서 좀 우려하는 지점인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림의 전부는 아니라는 점, 이게 중요해요. 분석 자료들 보면 1.2조 달러 규모, 미국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 IIJA라고 하죠. 아, 네네, IIJ. 네, 이 호가를 상당히 강조하는데요. 이건 뭐 주택시장이랑 다르게 이미 예산이 딱 확정돼서 집행되는 거니까 훨씬 안정적인 수요 기반이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주택시장이 좀 어려운 시기가 정점을 지날 때쯤에요. 이 IIJA라는 아주 강력한 순풍에 본격적으로 불면서 수요 공백을 메워주는 거죠. 일종의 수요 이전, 뭐 디맨드 핸드오프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에 나타날 거라는 분석입니다. 아, 수요 이전. 그러니까 단기적인 어려움 너머에 더 큰 기회가 온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단기적 이슈보다는 그 너머를 봐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정말 시선을 확 끄는 건 바로 우크라이나 재건 기회인데요. 아니, 최소 추정치만 5,240억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750조 원이 넘고 네, 엄청난 규모죠. 이 중에서 두산밥캣 주력 분야인 소형 건설 장비 시장만 해도 47억 달러, 거의 6조 6천억 원 규모라니 와, 이건 뭐 상상 이상의 스케일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석가들은 이 기회를 잡는데 두산밥켓이 세 가지 아주 강력한 순풍, 이걸 이제 트리플 테일윈드라고 부르던데요. 이걸 가지고 있다고 봐요. 트리플 테일 윈드요. 어떤 거죠? 네, 첫 번째는 제품의 적합성이에요. 아무래도 파괴된 도시를 재건하려면 좁은 공간에서 작업할 수 있는 소형 장비가 필수적이잖아요. 그렇죠. 큰 장비는 들어가기 힘들 테니까요. 맞아요. 근데 특히 우크라이나가 녹색 그리고 디지털 재건을 표방하고 있어서 세계 최초 완전 전동식 로더인 T7X 같은 친환경 장비, 이게 아주 강력한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친환경 장비 T7X가 여기서 빛을 발할 수 있겠군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두 번째는 지리적 이점입니다. 우크라이나 바로 옆 체코의 생산, R&D, 영업, 심지어 교육까지 다 총괄하는 슈퍼 허브가 있거든요. 체코예요? 바로 옆이네요. 네, 이건 경쟁사들하고 비교했을 때 물류 비용이나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말 강력한 카드죠. 확실한 이점이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지정학적 유리함인데요. 요즘 공급망 재편, 프렌드 쇼어링 이런 얘기 많잖아요. 네, 동맹국 중심으로요. 그렇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이랑 폴란드 관계가 강화된 게 우크라이나 재건의 관문 역할을 할 폴란드를 통해서 진출하는 데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국 정부가 약속한 2.1억 달러 규모의 EDCF,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지원 같은 것도 긍정적인 신호고요. 들어보니까 정말 세 가지 순풍이 다 강력하네요. 제품, 위치, 그리고 지정학적 관계까지. 그리고 단순히 장비만 파는 게 아니라 미가 같은 국제기구 보증얼에서 T7X 같은 친환경 장비로 재건에 참여하면 이게 기업 이미지에도 좋다는 거잖아요. ESG 후광 효과, 이것도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기업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이슈가 최근에 있었죠. 그 두산 로보틱스하고 합병하려다가 무산된 거요. 아, 네. 그 이슈가 있었죠. 네,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인데 분석 자료들은 이걸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밥캣 소액주주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합병 비율에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냈고 결국 이게 무산됐잖아요. 맞아요. 주주들이 반대했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과거처럼 지배주주 이익만 생각하는 좀 불투명한 M&A가 더 이상은 통하기 어렵다는 걸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즉 저평가 현상을 해소하고 기업 가치를 재평가하는 데 긍정적일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하고도 방향이 같고요.
아, 그 합병 무산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일 수 있다. 흥미로운 해석이네요. 그런데 이런 잠재적인 기회나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왜 분석 자료들은 여전히 두산밥켓의 가치 평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캐터필러 같은 글로벌 경쟁사들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고 보는 걸까요? PER이나 PBR 수치 차이가 꽤 크던데요. 네, 바로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PER, 주가 수익 비율이 한 10배 수준으로 경쟁사들 보통 15배 이상이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낮고 PBR, 주가 순자산 비율도 1배가 안 되죠. 네, 확실히 낮네요. 그래서 분석가들은 바로 이 저평가 상태에 주목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잠재력이라든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일부 해소될 가능성 이런 걸 반영하면 현재 주가보다 훨씬 높은 목표 주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료에서는 8만 5천 원을 제시했더군요. 8만 5천 원이요? 네. 특히 회사가 발표한 거 있잖아요. 향후 3년간 주주 환원율 40% 계획. 여기는 뭐 최소 배당, 분기 배당,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까지 포함되는데 이게 아주 강력한 주가 하방 지지선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경영진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40% 주주 환원율, 이건 정말 강력한 신호네요. 그렇죠. 그게 공격적인 수치죠. 물론 뭐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으니까 위험 요인도 분명히 있겠죠. 분석 자료에서도 몇 가지 언급하던데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북미 경기가 예상보다 더 심하게 침체될 가능성도 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길어지거나 다시 격화될 위험도 배제할 순 없죠. 그리고 재건 자금을 실제로 어떻게 조달할 거냐 하는 불확실성, 또 잠재적인 무역이나 관세 문제 같은 것들도 위험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네, 그런 리스크들도 충분히 고려해야겠군요. 자, 슬슬 해볼까요? 오늘 살펴본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두산 밥켓은 단기적인 실적 둔화 우려 때문에 시장에서 좀 제값을 못 받고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탄탄한 본업 경쟁력, 그리고 미국 인프라 버완, 이런 안정적인 수요 기반,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그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기업이다. 이런 분석인 거죠. 여러분께서 주목하셔야 할 핵심은 이 기회의 크기가 현재 주가에 비해서 얼마나 반영되어 있느냐,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현재의 그 낮은 가치 평가, 그리고 회사의 공격적인 주주 환원 정책, 이게 주가 하락 위험은 어느 정도 제한하는 반면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상승 잠재력은 매우 크게 열려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소위 비대칭적 위험 보상 구조라고 하는데 분석가들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뉴스에 너무 흔들리기보다는 이런 구조적인 장점 그리고 미래의 촉매제가 될 만한 요인들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 이런 시각인 거죠. 기대칭적 위험 보상 구조. 매력적인 표현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에요, 정밀 분석대로 두산밥켓이 우크라이나의 녹색 재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면 이것이 단순히 실적 개선을 넘어서 이 회사를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파트너라는 이미지로 완전히 탈바꿈시키고 투자자들이 이 회사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의 분석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희는 좀 더 심도 깊고 통찰력 있는 종목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